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68장 365일 용기가 필요하다. 하루하루 오늘이 그대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아기는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아기는 남 앞에서 처음에는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낸다. 그것은 새하얀 눈에 덮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태양이 비치면 눈은 녹아 없어지고 일대가 진창으로 변해 보기 싫은 세계가 펼쳐진다. 악인이 아름다운 세계를 눈앞에 펼쳐 보인다고 해서 속아서는 안 된다. 다음날 눈을 떠보면 진창 세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고대에 살았던 랍비 리치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자기 일을 눈처럼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눈은 곧 녹아서 진창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나는 자기 일을 눈처럼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눈은 곧 녹아서 진창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학자도 상인은 될 수 없다. 이것은 한 가지에 뛰어나다고 해서 다른 것도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위대한 학자도 상인은 될 수 없다. 한 가지에 뛰어나다고 해서 다른 것도 뛰어날 수는 없다. 이를테면 탈무드 전체를 통해서 가장 현명하다고 정평난 랍비라도 열쇠를 넣어둔 곳을 잊을 수가 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대상인이라도 학문 쪽은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모두 한계가 있다. 한 분야에서 정상에 이르렀다고 다른 것도 그렇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하나의 뛰어난 전문성을 가졌다고 해도 그 전문 분야 이외의 의견을 물어보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한 가지 일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일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무리 훌륭한 쇠사슬이라도 고리 하나만 끊어지면 쓸모없게 된다. 아무리 훌륭한 쇠사슬이라도 고리 하나만 끊어지면 쓸모없게 된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속담이다. 유대인은 성서의 가르침을 수천 년 동안 꾸준히 지켜왔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천 년 전과 같은 유대인이다. 만일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포기한다면 이 쇠사슬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쇠사슬로서는 쓸모없이 되어버린다. 또 하나의 의미는 유대인은 모두 한 가족이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대가족으로 단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유대인의 크고 훌륭한 쇠사슬로 간주된다. 만약 한 유대인이 유대인임을 포기하여 고리 하나가 끊어진다면 이미 유대인 대가족은 성립될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이 속담을 배우면서 커간다. 아무리 훌륭한 쇠사슬이라도 고리 하나만 끊어지면 쓸모없게 된다. 열쇠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집을 비울 때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어째서인가?
이것은 정직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악인이 그 집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한다면 자물쇠가 채워져 있거나 말거나 어차피 들어가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만일 문이 열려 있으면 정직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보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비울 때나 혹은 차에서 내릴 때 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정직한 사람을 유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남을 유혹하면 안 된다. 유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물쇠를 채울 필요가 있다. 열쇠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우리는 남을 유혹하면 안 된다. 유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물쇠를 채울 필요가 있다. 성공의 절반은 인내이다. 유대인은 이 말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한다. 과연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인내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동시에 인내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유대인은 지적으로는 솔직하지 않다. 그들은 언제나 호기심에 불타고 있으므로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보려고 한다. 유대인은 질문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조크가 있을 정도다. 유대인은 어째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거지? 어째서 질문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실제로 유대인에게 질문을 던지면 질문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끈기 있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끈기 있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밀등과 당기는 수밖에 없다. 빌딩의 문이 자동이 아닐 경우 밀등과 당기라는 표시가 있는데 성공의 문도 그냥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는다. 인간이 성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스스로 당기거나 밀지 않으면 안 된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7가지 특징이 있다. 1. 현명한 사람은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않는다. 2.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말을 가로채 끼어들지 않는다. 3.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한마디도 흘려보내지 않는다. 4.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질문을 하고 적절한 대답을 한다. 5. 현명한 사람은 조리 있게 말한다. 6.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7. 현명한 사람은 자기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인정되면 주저하지 않고 그의 말을 인정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현명한 사람의 이런 특징과 반대되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말을 가로채 끼어들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한마디도 흘려보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질문을 하고 적절한 대답을 한다. 현명한 사람은 조리 있게 말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인정되면 주저하지 않고 그의 말을 인정한다. 돈과 지혜의 조크. 가장 중요한 건 돈에 대한 균형 감각. 무서운 절약정신. 여행 간 남편이 아내에게 전보를 쳤다. 서부역 17시 30분 도착. 방울뱀을 가지고 감. 역에 남편을 마중 나간 아내는 짐을 수상쩍은 듯이 바라보면서 물었다. 여보, 방울뱀은 어디 있어요? 아, 그거? 아니야. 전보 요금이 같아서 그냥 덧붙인 것 뿐이야. 우체국에 헛돈 쓸 필요 없잖아. 밥줄. 변호사 콘이 사위인 젊은 변호사에게 말했다. 내 딸 레베카에게 별다른 혼수를 해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네한테 특별히 돈이 될 만한 유산상속 소송을 한 건 양보하겠네. 한참 지나 사위는 장인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장인어른, 그 소송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코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을 봤나. 그 소송 덕분에 난 15년이나 먹고 살았는데.